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금요일 날 여기 추세를 뚫었습니다. 21선도 뚫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요 추세를 뚫기 위해서 이 무진장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추세와 21선이 비슷한데 요 초록색이 21선이죠. 추세라는 거는 여기서 요 내려오는 요 추세를 얘기합니다. 월요일 날 뚫고 올라갔다가 그 갭 상승으로 시작했다가 밑으로 밀렸다가 재차 올리길래 바로 가려나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뚫고 내려오길래 야, 위가 아닌가 생각이 또 들 만큼 흔들었습니다. 그 다음날도 음봉이 나고 음봉이 나길래 요 형태가 별로 안 좋죠 보기에. 그래서 좀 더 밀릴 수도 있나 싶어서 추세를 그어보니까 결국 이런 터널 안에서 놀았다 하는 게 보이고, 금요일 날 다시 이 21선과 추세를 뚫고 올라가길래 이제 위로 가는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는데, 뭐 다시 또 누를지 뭐 올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어제 금요일 날 미국장이 상당히 많이 떴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우도 이렇게 강하게 올랐고, 나스닥도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올랐고, S&P 500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내일 월요일 날 좀 떠서 시작하지 않을까, 갭 상승을 하지 않을까 하는데, 요 전고점을 뚫느냐 뚫지 않느냐가 좀 중요하겠지요. 전고점 근처에서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더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많이 올랐다가 이제 내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나는 윗방향으로 보고 있으니까 위로 가는데, 그럼 얼만큼 위로 갈 것이냐. 일단은 여기 추세를 그어 보니까 요런 추세에 상단이 한 2600, 7, 80쯤 됩니다. 2600, 7, 80쯤에 보니까 또 요 60일 라인, 일봉에서 60일 라인이 부딪히죠. 60일 라인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저항을 한번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종합으로 볼 때. 그리고 요 위쪽 라인을 갖다 연결을 해보니까 또 이런 추세가 하나 연결이 되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 터널과 60일 라인과 위 추세가 세 점이 한 곳에서 겹치는 거 보니까 이 라인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뭐 대략 한 2675쯤 됩니다. 76, 요 정도 되는데 요 근방에서 강한 저항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선물로 보게 되면은 선물도 마찬가지로 이쪽 라인이, 위쪽 라인이 올라가는 요 아래쪽 라인과 위쪽 라인을 평행하게 껐을 때 이쪽 터널이 완성이 되는 354 정도, 354가 강한 저항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선물도 마찬가지로 월요일 날 추세를 뚫고 올라갔다가 화요일 날 추세선에 걸렸다가 쭉 밀렸습니다. 그리고 저점 대비로 저점을 낮추어 가길래 이게 뭐 더 빠질 수도 있으려나 생각을 하면서 또 이 추세를 터널을 그어 보니까 그래도 이 터널 안에서 놀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조금 안도는 하게 되었고, 그래서 월요일 날 요 추세를 깨고 내려오지 않으면은 미국 주식이 올라서니까 우리도 오를 가능성이 많겠죠. 우리 야간 선물도 뭐 올랐습니다. 야간 선물도 2포인트 이상 올랐기 때문에 350 이상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올라가면 354 정도에서 저항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벌즈 밴드는 좀 더 위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도 이 위쪽 라인과 연결을 해보면은 선물은 그 코스피보다 좀 더 역동적으로 움직이기도 하지요. 따라서 이 위쪽 라인, 이 위쪽 라인을 연결을 해보면은
요거를 뚫고 올라섰으니까 그 다음 라인은 뭐 이런 라인 정도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라인이 또 볼린저 밴드 상단 라인이죠.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는 60 라인을 뚫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러면은 한 356 정도 라인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지금 CCI도 바닥권에서 탈출해 가지고 위로 올라가고 있지요.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위로 가지 않을까 하는 추측. 이거 하나 가지고 뭐 100%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슬로우 캐스틱을 보더라도 지금 조금 흰바다 위로 올라가고 있구나 하고 보이고, MACD로 볼 때도 뭐 그렇게 위쪽 방향이지 아래쪽 방향으로 내려오지는 않는 것 같아 하고 느껴지고, 요 20일 라인을 뚫으려고 참 몇 달 동안 오래 들어가지고 계속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는데 월요일 날 뚫고 올랐다가 다시 밀렸지요. 그리고 금요일 날 다시 밀어 올렸습니다. 이래 보면은 다음 주는 요 21선이 이제 지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요 가열권으로 올라가려면은 요 100라인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 라인도 뭐 이번 주 새로 시작하는 이번 주나 그 다음 주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 같으면 또 옵션 만기일이니까, 다음 주는 뭐 6월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옵션 만기일이죠. 이번 주와 다음 주 뭐 일요일이 한 주 시작이니까, 오늘 이번 주 내일 시작하는 장이 이번 주니까 이번 주와 다음 주 정도 요 라인을 갖다가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빠르면 이번 주 터치할 수 있고, 늦어도 다음 주는 터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황상 여건상 조금 세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주봉의 스토캐스틱은 거의 요 바닥근이죠. 패스트 슬로우 캐스틱은 바닥을 치고 지금 올라오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CCI 같은 경우도 바닥근에서 이제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이 주봉입니다. 브린즈 밴드를 볼 때 아직 멀었지만은 그래도 360이 이 60주선이니까 요 정도까지는 한번 올라가려고 시도를 해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번 만기일이 될지 다음 만기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이 20주 라인은 한번 뚫으려고 시도를 해보지 않을까. 조만간이라 그러면은 이번 주일 수도 있고 뭐 다음 주일 수도 있고, 다음 주는 옵션 만기일이니까 또 다음 주 못 가면 그 다음 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막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나는 어차피 지금 반등을 조금 줄 것이다 하고 보는 그런 입장이죠. 뭐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뭐 그런 입장입니다. 이 바닥 라인에서 이 12일 날 목요일 날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게, 박사님이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큰 하락이 있다. 이런 큰 하락이 있을 때 그 자금이 앵꼬가 나냐 안 나냐, 그러니까 현금과 신용자산까지 앵꼬가 나냐 안 나냐 하면은, 이렇게 내려올 때 떨어지면은 이 정도에서 앵꼬가 납니다. 앵꼬가 나지만은 앵꼬가 나면은 하루 이틀 안에, 늦어도 3일 안에, 3일까지는 안 가지만 하루 이틀 안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시 현금이나 신용이 돌게끔 만들거든요. 그리고 다시 떨어집니다. 떨어지더라도 그런 걸 갖다가 내가 박사님 옆을 지켜보면서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기 때문에 요렇게 떨어질 때
뭐 여기가 앵꼬가 났다 해서 그게 바닥일까 하는 부분은 전체를 보고 판단을 해야죠. 그리고 더 떨어지고 이런 경우 또 바닥이 또 나오더라고요. 이 저점을 뚫고 막 떨어지면서 또 이런 경우 일봉으로 이런 경우 박사님 같은 경우는 그 앵꼬가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곧 바닥이 오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요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또 우연찮게 만났는데 보통 만나는 날짜가 아닌데 날이 아닌데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뭐 오늘 앵꼬가 났다. 현금도 그렇고 신용도 그렇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길래 여기 바닥이거나 바닥 쭈음일 가능성이 많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튀어 올랐습니다. 요거와 비슷한 이제 인간 지표가 된 사람이 내 구독자 중에 한 분 또 생겼지요. 박사님과 비슷한 매매 스타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그 구독자도 여기가 그 신용이 아니고 현금을 자산을 조금 두고 매매를 하는 스타일인데 요날 현금이 앵꼬가 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이 비슷하고 여기가 바닥이 맞겠구나. 여기서 전저점을 뚫고 요 정도 떨어지고 하락이 끝이 날까 하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지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하기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위치였는데 내가 이날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올라가서 바닥이 맞구나. 그리고 뚝 떨어지길래 상승, 그러니까 이 반등 와중에 조정이다 하고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담도 많고 이런 거 말씀 한번 잘못 드리면은 그동안에 쌓아온 신뢰들이 다 무너지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지요. 이때도 말씀을 드린 게 정상적으로 보면은 5일선을 뚫고 내려오게 되면은 매도하는 게 맞다 할 수 있지만 나는 반등 중에 조정이기 때문에 매수를 강하게 추천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매수라는 게 몰빵 매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때 사지 못한 사람들 분할 매수를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요거 뚫고 내려가면은 진짜 분할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뚫고 내려가면은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파생을 하는 사람은 풋을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죠. 요거를 잘 보고 있다가 그럼 여기서는 콜 매수하면 안 되냐? 해도 되죠. 대신에 풋 매수할 돈을 남겨둬야죠. 왜냐하면 여기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적지만은 있으니까 이걸 뚫고 내려가게 되면은 풋 매수로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건데 현금이 없으면 그 기회를 놓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되면은 굉장히 좋은 케이스죠. 양쪽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니까 콜을 매수 안 했으면 콜을 매수하고 여기서 빠지면은 풋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콜은 버린 게 되죠. 그러면은 이거 뚫으면은 자 어쨌거나 예상대로 올라가고 조정받고 재차 올라가고 올라갔는데 하루 만에 밀리니까 이 흔들기가 만만치 않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금요일날 그나마 위로 올라가 줬습니다. 요쪽에서도 바이든이 일본에서 회의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북한이 좀 지저댔지요. 미사일을 3방이나 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올라간 걸 보니까 그 악재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거 보니까 윗방향이 맞구나. 근데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는 안 나오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상승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은 뭐 좀 지켜볼 필요는 있고, 1차적으로는 이 정도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거를 뭐 어떻게 뚫는지 뚫지 못하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또 밀리면은 다시 또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밑으로 밀려버릴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여기서부터의 저 위에서부터의 하락이 끝난 게 맞다면은 여기서 이제 더 안 밀릴 가능성이 높지요. 결국 요 꼭대기에서 본다면은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조정을 받고 또 A, B, C 해가지고 내려온 걸로 보여지던데, 선물 차트로 볼 때는. 그래서 하나의 또 파동이 끝난 것 같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A, B, C, D, E 해가지고 이 하나의 파동이 끝나고 다시 A, B, C 이 파동이 끝나면서, 그래서 1, 2, 3의 엔딩 파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파동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뭐 이렇게 내 눈에는 보였습니다. 이 엔딩 파동과 리딩 파동이 이제 어찌 나오는가를 확실히 보게 되면은, 엔딩 파동이 맞으면 이 리딩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하고 나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매 현황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이 금요일날 2,760억을 샀습니다. 기관도 5,500억을 샀지요. 개인이 7,400억을 팔았습니다. 이래 보면은 일별 매매에서도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섰나 싶은 생각이 조금은 드는데, 그래도 매도도 많지요. 그래서 샀다 팔았다 하면서 결국 주가가 올라가고, 기관은 그나마 좀 매수로 올리고 있죠, 시장을. 그래서 기관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매수세가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를 해서 어쨌거나 뭐 이 추세를 뚫었습니다. 추세를 다시 뚫었고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외국인이 좀 더 사주고 올리면 좋겠다. 외국인이 사주면은 그 다음에 또 기관이 사줄 거고, 그 다음에 또 개인이 사줄 가능성이 좀 있겠지요. 개인이 사주려면은 그래도 전고점 정도는 뚫어야 되겠지요. 전고점을 뚫고 추세가 위쪽으로 돌아섰다는 느낌이 들어야 살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금요일 포지션을 보면은 거래소에서 사고, 선물을 사고, 콜을 사고, 풋을 팔았으니까 방향으로 볼 때 대놓고 상방이죠. 상방이 나오자마자 하방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추세도 뚫고 20일 선도 뚫고 했으니까 위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빠질 수 없는 것들이 이 등락 순위 종목들과 시총 순위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을 뭐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상한가가 한 두 개 나온 것 같고, 두 개 나왔고 15% 이상 종목들이 대략 뭐 한 9개 정도 나왔네요. 요 안에 뭐 코스피가 얼마나 있고 한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락률이 높은 거는 글로보이라는 이 종목이 12.68%로 제일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상승 쪽으로 조금 흘러가는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고, 시총순위로 볼 때도 삼성전자가 음봉이 많지만은 그래도 좀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LG 에너지솔루션은 좀 더 위쪽으로 가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목요일날 많이 빠졌는데 금요일날은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윗방향으로 다시 조금 가고 있는 것 같지요. 삼성 SDI도 이 배터리 관련주죠. 삼성 LG 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관련주 올라가고 있고, 삼성 SDI도 배터리 관련주,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도 배터리 관련주죠. 올라갑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는 조금 약해 비는데, 그나마 삼성전자 우선주가 조금 더 힘이 있어 보이니까 그나마
다행스럽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우선주는 코스피 200원에 들어있지 않지요. 그래서 선물과 관련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뭐 들어올렸다 눌렀다 이런 장난질에 조금 덜 민감한 뭐 그런 주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이것도 바닥 대비 많이 올라가고 있지요. 금융주들도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KB금융이나 신한지주 그리고 뭐 카카오뱅크 뭐 이런 종목들이 위로 올라가는 걸 보니까 조금 더 위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걸로 쭉 볼 때 전체적으로 추세는 약간 윗방향인 것 같아. 한 1, 2주 정도 갈지 아니면 일주일만 갈지 뭐 2, 3주 더 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 강한 상승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이제 추세를 뚫었으니까 추세를 뚫고 21선 위로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며칠 횡보를 하다가 올라가면은 좀 더 강하게 갈 것이고 뭐 바로 올라가게 되면 힘이 좀 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어쨌거나 추세를 뚫었으니까 추세 위에서 며칠 횡보를 하다가 힘을 모아서 다시 올라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환매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올라가서 횡보를 하면은 순환매가 들어올 가능성이 많지요. 순환매가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 중에 뭐 상한가 치고 막 달릴 때 가진 종목들이 수익이 나면은 일단 청산을 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현금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올라갈 때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은 현금화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현금화하는 방법은 그럼 올라가는 거 보고만 있을 거냐? 뭐 그거는 좀 어렵지요. 대신에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0%를 팔았다. 슈팅이 나오면서 수익이 나서 10%를 팔았다. 그러면 다음에 들어갈 때는 5%만 들어가시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절반 정도는 현금을 확보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신용을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 그래서 제 차 다음에 언제 하락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락에 대비해서 현금을 많이 확보하는 게 좋겠다. 많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같은 경우 뭐 알리드리거나 아니면 뭐 내 케이스는 뭐라 그럴까 여기 인간 지표가 안 되기 때문에 내 케이스는 별론데 박사님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항상 사지요. 요때 물린 게 있을 거고 요때 물린 게 있을 거고 요 행보장에 또 요때 물린 게 있겠지요. 나는 요때 물린 거는 요때는 거의 안 물린 것 같고 요쯤에 물린 것들은 다 반대매매 나가고 없습니다. 그리고 요쯤에 물린 것들 요쯤에 물린 것도 반대매매 나가고 없고 요때 물린 것부터는 좀 들고 있습니다. 요때 물린 거는 한 30%는 깨졌고 요때 물린 거는 한 10몇 프로 한 20몇 프로까지 깨졌다가 10몇 프로 20% 가까이 깨지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박사님 같은 경우 요때 깨진 거는 내하고 비슷하게 한 10몇 프로 깨졌을 거고 10몇 프로 20% 깨졌다는 얘기는 평가손입니다. 요때 깨진 거는 한 30% 40% 정도 깨져 있을 거고 요때 물린 것들은 뭐 한 50% 60% 물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려 있습니다. 박사님도. 그거는 장기 투자 종목이죠. 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요때 물린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깨져 있냐 하면은 한 50%에서 70% 정도 깨져 있을 겁니다. 평가손으로. 요때 물린 거는 적게 깨지면 한 30%에서 한 50%그 이상도 가능하지요. 요때 물린 것도 한 20, 30% 정도 깨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래 올라갔는데 이때 물린 게 수익으로 돌아서면은 팔면은 좋겠지요. 득이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게 확인될 때 많이는 들어가지 마시고 절반 정도만 들어가고 절반은 현금으로 확보하시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올라가다가 언제 다시 꼬부라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꼬부라질 때 절반 정도 그러니까 수익 실현한 거의 절반 정도는
뭐 재차 눌림목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절반은 현금을 갖고 계셔야 다시 누르고 이 저점을 뚫고 다시 내려가더라도 현금으로 살 수 있는 돈이 있다는 얘기죠. 현금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가 매수가 가능하지요. 근데 전부 주식으로 들고 있으면 저가 매수가 안 됩니다.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 해가지고 신용으로 들어갔는데 더 밀리버리면은 결국 신용이 반대로 티 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 비중을 조절을 잘하는 게 하락상에서 돈 버는 방법입니다.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전체적으로는 하락장이고 하락장인 와중에 반등이 들어오는 것만 보고 있거든요. 그럼 또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기서부터 요래 떨어져 가지고 연결 파동이 나와서 재차일에 떨어졌다. 그래서 이 전체 하나가 A 파동이 끝이 난 것 같아.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는 끝이 난 것 같아. 그리고 반등이 기본적으로 최소 반등은 들어와야죠. 최소 반등이 얼마냐 하면은 한 3분의 1 정도는 되돌려야 됩니다. 요 라인이 뭐 0.38이 라인이고 요 라인이 절반 라인입니다. 이 라인이 25% 라인이거든요. 4분의 1. 그러면은 25%와 0.38이 거의 중간 정도 라인이 3분의 1 라인이라 그러면은 요 사이 정도의 반등은 최소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많이 올라오면은 통상적으로는 50% 정도 올라오죠. 많이 올라오면 50%보다 더 올라오는 수도 생기고 그래서 얼마나 올라오지는 알지는 못하겠다 하지만 요 이상 올라오면은 뭐 요 이상 안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닥이 아니고 여기서부터의 하락이 끝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끝일 가능성 나는 많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100%라는 거는 없죠. 주식시장에 100%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나는 일단은 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A 파동 그 다음에 반등 B 파동 그리고 다시 C 파동이 내려오지 않을까. 여기서 지금 뭐 몇 달 올라가면서 2800을 뚫고 나면은 이 전고점을 뚫은 거죠. 그러면은 2900도 갈 수 있겠다. 3000도 갈 수 있겠다.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 놓으면은 그래 희망적인 얘기가 나오면 조만간에 꼭대기가 다 와가구나 반등이 다 와가구나 그래 보시면 됩니다. 2800을 뚫고 2900, 3000 갈 수도 있습니다.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갈 수도 있는데 2800 뚫고 나서 이제 개인들이 재차 막 사기 시작한다면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막 판다면은 이게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꼭대기 치면 재차 하락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게 맞다 하고 나는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 상승이 시작되었으니까 요 저점을 시작으로 반등이 시작이 됐으니까 내가 가진 종목들이 수익이 나면은 그 수익 난 거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요 고점을 이번 기회에 뚫고 올라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점일 가능성도 100%뭐 배제할 수는 100% 아니다 하고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통상적으로 박사님이 이렇게 떨어질 때 한 6, 70% 정도 깨지면은 그게 바닥점인 가능성도 많거든요. 많이 빠진 거는 박사님이 한 6, 70% 깨졌습니다. 여기까지 이 꼭대기 대비. 그래서 전체적으로 얼마가 깨졌냐가 중요한데 그거는 내가 잘 알 수가 없고 그것까지는 내가 안 물어봤고 또 보지도 못했고 뭐 한 번씩 보기도 하지만 뭐 늘 보여주는 건 아니죠. 자기 계좌를 늘 오픈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암만 친하다 해도 그거는 뭐 부부간에도 늘 보여주진 않을 건데 다 모르고 있을 건데 뭐 내가 다 안다는 것도 웃기는 얘기죠. 내가 박사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전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얘기한 것과 내가 본 것 정도를 가지고 대략 뭐 통밥을 잡는 거지요. 자, 어쨌거나 이 20일 라인을 오랜만에 들고 올라섰으니까 요런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1파, 2파, 3파 이런 조정하는 4파가 있었고 하락을 했다. 그리고 이 하락이 이제 끝난 것 같아.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은 끝난 것 같아. 그러면 이 지저분한 거를 뚫고 올라가면은 얼마나 더 올라갈 것인가? 뭐 최소한 2,800원대 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은 하는데 내 생각이 다 맞다고 볼 수는 없지요. 그냥 아, 통상적으로 한 50% 정도는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데 어, 지금 힘이 좀 약하기 때문에 50%까지 가려나 하는 생각을 하고 최소 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한 2,800 정도까지는 가겠다. 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 정도 올라왔을 때 요때 산 종목들이 수익이 나가지고 털어냈다 하면은 그 종목은 잘 산 종목입니다. 가는 종목을 잡은 거고. 근데 이 정도 올라왔는데도 이때 산 종목들이 마이너스다 이러면은 뭐 고만고만하게 샀거나 잘못 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정도 올라왔는데 이때 마이너스 난 것들도 수익이 났다 이러면은 그 종목은 대단히 잘 산 거지요. 대단히 잘 산 종목입니다. 그래도 상당 부분 수익 실현을 하고 재차 눌림목에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뭐 100% 팔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이 되면은 내가 산 종목이 얼마나 잘 산 종목인가를 알 수가 있고 또 세력이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오면은 매주 안 샀는데 쭉 끌어당깁니다. 그러면은 밑에서 매수하지 않은 게 와 매수할 걸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매집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이런 고점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재차 털어내 가지고 개인들에게 넘기는 수가 생깁니다. 그때 받아 가지면은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자, 어쨌거나 이 무렵이 이 근처가 바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간 조정을 한다면 올랐다가 내렸다가 쌍바닥, 트리플 바닥을 잡고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는 일단 하방으로 한번 강하게 내려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상승도 안 했는데 반등도 안 했는데 하락을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상승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래도 힘겹게 이 20일 라인을 뚫었으니까 몇 달 만도 아니네요. 뭐 여기서 보면은 4월달에 깨지고 내려와서 다시 뚫었으니까 한 2달 만입니까? 뭐 2달 채 안 되는 기간인데 전체적으로는 한번 뚫고 올라갔다 재차 밀렸으니까 이번에 올라갔다가 재차 밀릴런지 아니면 이번에는 이 21선 밀리지 않고 위쪽으로 갈런지는 좀 잘 관찰해 보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